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최윤서 사무국 인턴 기자. 지난 11월 24일 00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이하 화물연대에서는 안전운송운임 폐지 반대 안전운임제 유지 및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과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 이하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각종 논의와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그 역사와 맥락을 자세히 알아보자. 화물연대의 주요 요구사항인 안전운송운임이란 무엇일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이다. 이는 안전운송운임과 안전위탁운임의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안전운송운임이란 화주가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 이하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이다. 그렇다면 안전운임제란 무엇일까? 안전운임제는 이러한 안전운송운임을 연초마다 공표하는 제도이다. 안전운임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임 즉 최저시급과 유사한 개념이기에 공표된 안전운송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불한 즉 안전운임제를 위반한 화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송료가 지나치게 낮다면 화물 노동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과로 더 빠르게 달리며 과속 더 많이 싣는 수밖에 없다. 과적 이는 중대한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특히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 훨씬 크고 무겁기 때문에 작은 교통사고도 거대한 인명피해 및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1년에 1,000명 이상이 화물차 교통사고로 사망한다고 하며 여기에는 화물 노동자는 물론이고 일반 운전자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를 방지하고 화물 노동자들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며 도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안전운임제가 시행되었으나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에 화물 운송의 전 품목에 적용되지 않고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적용되었다. 또한 해당 제도는 3년 일몰제로 도입되었는데 이는 제도가 3년이 지난 이후 일몰함을 의미한다. 즉 해당 제도가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함을 의미한다. 이에 제도 만료일이 다가온 이번 12월에 화물연대에서는 안전운송운임 및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과 품목을 확대하기를 요구하였고 협상이 결렬되자 총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정부 측에서는 업무 개시 명령 등을 통해 총파업을 탄압하며 화물연대는 집단 운송 거부를 통하여 주요 사업 다수를 지연시키고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3복귀 후 대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우선 화물연대 측에서 파업을 그만두고 업무에 복귀하여야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처럼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정부의 태도가 필자는 무척 실망스럽다. 교통안전과 노동여건 개선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해달라는 화물연대의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또한 파업으로 말미암은 경제적 손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면 우선 정부 측에서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했어야 했다. 파업은 노동자들로서도 최후의 수단이며 총파업이 시행되기 전까지 몇 번에 걸친 협의 기회가 있었다. 만약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 경제에 그토록 크게 이바지하는 대체 불가능한 인력인 화물 노동자들이 어째서 안전운행을 외치며 파업을 감행해야 했는지 먼저 살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고 당장 내가 불편하지 않을 권리는 화물 노동자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꾸벅꾸벅 졸면서 도로를 달리지 않을 권리보다 위에 설 수 없다.
정부가 노동운동 탄압을 그만두고 화물 노동자들의 생계와 안전 그리고 다양한 운전자들의 생명 문제에까지 직결된 논의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기를 소망한다.